네, 새 정부 들어선 지 오늘로 10일차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인데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로 옮겨가는 가운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신 분이시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항상 구로울의 윤건영 어느 자동으로 네. 말씀하십니다. 지금 열흘째인데요.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뭐 초반에는 무슨 볼펜줄 직원도 없다. 그다음에 인주도 없다. 컴퓨터 뭐 프린터 하나도 없다. 무덤 같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제 보니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데이터하고 소스 코드까지 다 삭제를 했더라. 이게 증거 인멸이냐, 업무 방해냐, 뭐가 목적이냐 논란이 큽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가 먹튀 일을 한 거고요. 윤석열 먹튀다. 네, 예. 일단 먹고 튀었죠. 왜냐하면 예. 집권 초기는 하루가 10일 갔거든요. 예. 하루하루가 정말 피말리는 전쟁통 같은 시기일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정말 인수위가 없이 정권이 시작되었는데 그 하루라는 건 평소에 10일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데 네. 그런 막중한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튀어버린 거잖아요. 네. 먹튀라 그러지 뭐 다른 표현이 없잖아요. 예. 근데 전산 부분은 저도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지금 당시에도 그렇죠. 인수위가 없이 예. 취임 첫날 제가 새벽 5시 어간에 청와대에 처음 출근했거든요. 예. 한 10여 명과 같이 예. 갔었는데 그때 저희가 가서 제일 처음 한 게 전산 관련해서 뭔지 아세요? 뭐예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예, 제가 모르죠. 저는 네. 국정 상황을 모릅니다. 기자입니다. 예. 예. 백업을 했어요, 저희는. 아, 백업을. 예. 왜냐하면 이자들이 틀림없이 손을 댔을 거야. 예. 전산에 대해서. 예. 그럼 나중에 포렌식을 하려면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자들은 바로 다 넘길 거예요. 예. 잘 아시다시피 예. 대통령 기록은 지정 기록과 1번 기록이 있는데 그쵸. 지정 기록은 저희가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조차도 볼 수가 없어요. 네. 목록 자체가 비공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 전산 담당을 했던 그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백업 조치예요. 예. 이거 나중에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왔는지는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무슨 백업 조치하는 과정에서 발각된 새로운 내용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그렇죠. 있죠. 그것도 네.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어.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예, 드리지만 예, 분명히 예.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을 했는데 인수팀에 전산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네. 그 전산 담당자가 뭐 제가 굳이 예. 이런 걱정 안 해도 잘 하시겠지만 예. 그런 조치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소스 코드가 없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네. 홈페이지는 유지 관리 업체가 따로 있어요. 예. 거기는 실제 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업체에서. 업체에서요. 예. 다만 그 업체는 유지 관리와 관련된 거니까 예. 그걸 누가 컨트롤하느냐가 중요한데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아마 다 자빠졌을 거예요. 네. 다 이제 뭐 먹튀한 상황이니까 예. 인수팀에서 예. 들어가자마자 그걸 장악해 들어가야 되죠. 공백 상황이 없도록. 예. 그래서 패스워드를 확보하고 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가야 될 걸로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도 지금 공사 중이고 SNS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인데 윤석열 사진이 걸려 있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대통령 개인 SNS로 지금 대통령실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유지관리 업체가 있다면 뭐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을 맞습니다. 텐데 네. 이 업체한테 시켜서 그걸 없애라고 했다는 거가밖에 안 되는 아닐 건가요? 거고요. 업체를 컨트롤하는 예. 즉
관리하고 통제하던 전산 담당자들이 다 먹튀한 예, 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군가는 빨리 예. 장악을 해 들어가서 예.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만약에 데이터하고 소스 코드까지 다 삭제를 했다고 하면 이것도 아까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뭐 백업을 하면 다시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죠. 아니면 영원히 뭐 안 되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마 그자들의 주장은 그럴 겁니다.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다.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건 인수인계 대상이 아니다. 네. 그래서 지정 기록을 하든 일반 기록을 하든 그렇게 처치를 하는 거다라고 할 텐데 네. 그 과정의 디테일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정진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실제로 이제 PC 파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시했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제 설명인 건데 이 자료를 말씀 주신 대로 지정 기록물이 됐든 일반 기록물이 됐든 이게 이제 정해지면 넘어가는 거지만 나머지는 그냥 놔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컴퓨터 물체 같은 경우, 프린터 같은 경우 여기까지 그렇게 다 없앨 필요가 있었을까요? 컴퓨터하고 프린터는 남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다 없다는 거잖아요. 무덤 같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대통령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의 재산으로 잡혀 있는 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이 사라져 버린 거죠. 예. 그게 어디에 둬야 되고 어디 창고 같은 데다 넣고 예를 문을 들어서- 잠그고 가버리겠다 그렇지 이런 않겠습니까? 식의. 예를 들어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다. 이 마이크는 자산이잖아요. 예. 요걸 손대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 이 마이크가 이 창고 어디엔가는 예.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먹튀를 해버린 거니까 갑자기 무덤이 돼버린 너무 거죠. 치사한 거 아닙니까? 치사하고 옹졸하고 비겁한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자산은 그들이 많이 들고 갈 수는 없어요. 만약 그걸 절도죠. 그럼요. 절도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제가 볼 때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을 인사 발령을 내서 다 부처로 복귀시켰다라는 그렇죠. 건데요. 예. 이건 예. 정말 찌질한 짓입니다. 찌질한 짓이다. 예. 부처복귀. 예.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못한 정부예요. 예.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갔을 때 네.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부처에서 파견 받으신 분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네. 박현수 서울청장 네. 지금 서울청장 권한대 그때 상황실에 파견 나와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 예. 첫날 새벽 5시 반에 아까 갔다고 예, 했잖아요. 예. 갔을 때 박현수가 있었어요. 예.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신 임종덕 의원 예. 당시 외교안보실에 있었어요. 어. 당연히 있어야죠. 부처 파견자니까. 예. 그리고 김기중 의원인가? 예. 예전에 통일부 차관하시고 예, 지금 국힘 예. 의원. 이분들이 다 그때 계시던 분들이세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있던 파견직이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한 짓은 박근혜 때보다도 더 못한 짓, 더 옹졸한 짓, 더 비겁한 짓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근데 이게 정말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도발이라도 있거나 예. 이랬으면 대통령실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국가 안보와 위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정말 심각한 일을 저지르고 간 거예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나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한 짓은 네. 전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라고 보는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나라를 팔아먹은 짓하고 같은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만약에 정말 불행한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응이 전혀 안 되는 전혀 안 되는 되죠. 상황인데. 대통령만 달랑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부처 공무원 아무도 없고 네. 물론 인수팀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계시겠죠. 어느 정도 네.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부처랑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위기 안보가 공백인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해주는 것은 골탕 먹이자는 것인지 본인들의 어떤 범죄 혐의를 삭제하고자 하는 증거인멸 차원인 것인지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저는 둘 다 있다고 봅니다. 심정적으로는 골탕을 먹이고 싶었을 거고 네. 내적으로는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증거와 관련해서는 또 박근혜 정부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정리를 잘 안 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캐비넷에서 맞아요. 막 문건이 엄청 나오고 문건이 블랙리스트 쏟아져서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데 네. 처음 그때는 네.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잖아요. 네. 갔을 때 캐비넷을 열어볼 정신도 없었어요. 너무 전쟁통이니까 네. 1분 1초가 정신 없는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캐비넷을 열어본 건 조금 이제 한숨 돌리고 돌리고, 예. 야, 이 뒤에 뭐가 있지? 어. 장윤선 취재편이죠. TV가 있네. 예. 이 뒤는 뭘까라고 예. 본 게 한 거예요. 네. 한 그래-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렇죠. 2, 3주 2, 3주 후에 캐비넷에 문건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던 건데 네. 그 이번 정부는 이제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았겠죠. 예. 그때 개헌 문건도 나오고 맞아요. 다 나왔어요. 조현천 문건도 다 다 나오고 나왔었죠. 예, 그때 그게 나왔던 그 거죠. 캐비넷에서 뭐 별의별 게 다 나왔던 건 네. 그때 한 2,000건, 1,000건 넘게 나온 문건이 이제 그걸 아는 정진석 전 실장이 야, 다 없애. 다 없애. 완전히 진공 상태로 만들어. 라는 걸 했고 제가 예. 그려보면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막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하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것 야, 이 같아. 캐비넷 열어봐. 야, 마이크 이거 야, 열어봐. 뒤에 뭐 있어? 야, 너 책상 열어봐. 어. 다 없어졌지? 예. 퇴근해. 야. 정말 쪼잔한 거 비겁하고 졸렬한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그 어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그 인원과 관련해서 전체 이제 80명 정도가 출근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일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월급은 받아간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성명을 냈어요. 해도 너무한 이재명 대통령실의 가짜 뉴스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행정관들에게 물어봐라. 그때도 50일치 급여를 주고 그냥 근무하게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뭐 윤석열 정부에게만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검증 절차 때문에 이런 것은 전 정부에서 현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관례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요. 예. 관례일 수도 있고 음흠. 이건 규칙의 문제예요. 규칙. 규칙을 어떻게 만들었냐의 예. 문제입니다. 예. 그냥 팩트로만 말씀드리면 과거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런 기간을 줬어요.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예. 별정직들도 네. 나름 공무원이 있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하루 아침에 네. 그럼 다음을 준비해라라는 기간을 줬는데 지금은 그 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는 정보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네. 그 규칙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만약 그게 뭐 한 달이면 한 달, 아예 없으면 없다. 네.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 새로 만들어야 네, 되는 거고. 없으면 새로 만들든지. 예, 그렇죠. 하여튼 근데 지금 뭐 너무 인사 검증하는 그 직원이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정말 하루하루가 초치기로 갈 텐데요. 예. 인사 검증과 신원조회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음흠.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아무나 근무 못 시키잖아요. 네네. 최소 그게 몇 주일은 걸립니다. 네. 그러면 수석부터 차근차근 해오면 행정관들까지 가려면 한참 걸려요. 네. 그래서 역대 정부가 다 마찬가지였어요. 신임 정부에 일하시는 행정관들은 네.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렸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6월 중순 이후에 행정관들이 네. 정식 발령이 됐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자원봉사처럼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의원님을 필두로 해서 국정상황실이 딱 이렇게 꾸려져서 대응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아직 국정상황실장이 임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보도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예. 네. 굉장히 급한 부서 아닙니까? 아니, 그 저희도 예. 우선 예. 문재인 정부 때의 예가 전부 다 맞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정부가 새롭게 길을 개척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참고하시면 되는 건데 예. 당시에 국정상황실도 만들어 가는데 꽤 오랜 시간 걸렸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현수 네. 서울청장이 한 2주인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인수팀이라 그래서 한 10여 분 하고 취임 당일날 새벽 5시 여간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분양하듯이 예. 안보실장님이 발표되면 안보실의 핵심 코어 인력들을 막 예, 구성해서 예, 예. 자 이제 예. 가세요. 가세요. 예. 비서실장이 발표되면 가세요. 예.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아하. 인사 발령이 나면 예. 정무수석이 발표되면 정무수석
시를 만들어서 가세요.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이재명 정부하고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능한 민주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는 굉장히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8월 1일부터 청와대 관광을 이제 중단한다는 건데요. 그때부터 준비하면 언제쯤 청와대로 이전이 가능할까요? 개방 공간에 따라 다를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청와대가 개방돼 있는 곳은 대정원, 그다음에 영빈관, 대통령 본관 이런 네. 공간이 개방돼 있고 예.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들이 쓰는 공간들은 개방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민관하고 경호동은 여기는 제가 볼 때 보안 조치 한 달이면 된답니다. 네. 확인해 보니까 예.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어허. 문제는 예. 건물들이 굉장히 낡았거든요. 박통 때 지어진 건물이에요. 맞아요. 뭐 2등급인지 D등급인지 이거 여민관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불안하다 뭐 이런 말씀들 하셨던 것 같아요. 쥐도 다니고요. 막. 쥐? 예. 청와대에 쥐 다녀요? 옛날에요. 문재인 정부 때? 어느 정부 때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쥐덫을 놔야 되나? 근데 예. 그게 건물 앞에 가면 동판이 있어요. 네. 이게 70년 제 기억으로 70년인가 69년에 만든. 야, 너무 낡았다. 예, 그래서 예. 다시 돌아와서 예. 건물을 개보수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새로. 기준인 거예요. 아.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까지 할 할 거야. 거냐. 예. 이거 다시 털고 아. 완전히 새로 지을 거야? 예. 그럼 6개월도 더 걸리겠죠. 그렇겠죠. 예. 예,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책상 재배치 예. 정도야라고 하면 뭐 빠른 게 될 거고.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TF가 구성되어서 예. 100일 내에 들어가겠다라는 네, 네.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절충하시겠다라는 것 같아요. 전면적인 개보수는 아니고 네, 네. 어느 정도만 하겠다라는 예. 정도일 것 같아요. 전면적 개보수 들어가면 그 기간 내 도저히 못해요. 쥐는 박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쥐는 잡아야죠. 안 됩니다. 쥐를 잡아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네. 그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그 김용현 네. 그저 뭡니까? 비화폰. 네. 일단은 경호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이제 검찰이든 어디든 수사기관에 넘겨야 되는데 넘어갔습니까? 아직 안 넘어갔고요. 제가 또 비화폰 노래 부르는데 네, 비화폰. 왜 검찰은 김용현 비화폰을 압수를 안 해갑니까? 제가 밝혔잖아요. 예. 김용현 비화폰은 지금도 경호처에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 예, 근데 저는 압수해 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죠. 경찰이 가져간 것도 아니에요. 예. 왜 안 가져가요? 아니 내란의 핵심 증거인데. 증거고 핵심이잖아요. 예.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블랙박스. 예. 그걸 경호처의 실무 직원들이 야 이건 정말 중요하겠다. 예. 그래서 이거 손대면 안 돼. 그래서 딱 밀봉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왜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무슨 지금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합니까? 예. 그 지귀현 재판부가 구속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김용현의 청대로 아마도 보석? 보석으로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예. 국민한테 총뿌리를 겨눈 한 사람은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지금 뭐 반바지 입고 다니고 있고 또 한 예. 명을 또 내보내준다? 예. 아니 그럼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런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려고 할까요? 국민들한테 총을 겨눈 사람들을 저렇게 버젓이 백주대나 활보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둔다? 예. 그리고 결정적 증거도 지금 압수를 안 한다? 예. 저는 진짜 예. 이거 예. 어제 경찰 소환 통보 받았는데 경찰에는 출석을 하지 않고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미용과 건강 상점들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지나가는 것을 기자가 포착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19일 날 또 나오라고 했는데요. 나올까요? 아마 안 넣으려고 하는 거고 네. 그 사람은 아마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의 출석 요구 일단 그 전에 경찰은 왜 지금 합니까? 진작했어야지. 예? 정권 바뀐 물론 정권 바뀐 정권 교체 효능감을 느껴서 좋긴 한데 예. 그동안 뭐 하다가 지금은 하여튼 뭐 근데 윤석열 씨는 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는 정권에 의해서
피해받는 희생자 코스프레 할 것 같아요. 네. 철저하게. 철저하게. 예. 예. 그런 생각으로 지금 똘똘 뭉쳐 있는 것 같고 예. 봐주면 안 됩니다. 무슨 피해자입니까? 그 양반이 국가를 이렇게 망치고 국민들 가슴에 총을 겨눈 사람인데 네. 권력을 사사롭게 이용한 사람인데 봐줄 사람이 아닌 겁니다. 네. 지금 새 특검이 어젯밤 11시 09분에 저 확정이 됐는데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그러니까요. 어쨌든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새 특검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달 초 10일부터는 네. 수사가 본격화된다라는 건데 그 어느 한 특검 뭐 중요하지 않은 특검이 없지만 새 특검이 좀 어떻게 굴러갈 걸로 전망하시고 어떤 거를 확실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내란 특검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내란은 지금 거의 수박 겉핥기라고 봅니다. 내란은 수박 예, 겉핥기다. 예. 예. 내란이 언제 모의됐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란의 시작이 언제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란에 가담했던 주요 임무 종사자가 누구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검찰이 딱 생각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한 예,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도 수사를 하다 말았죠. 네, 의원님 가두리 양식장식 예, 예. 수사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내란 특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 이건 뭐 다른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록으로 박제돼서 남겨야 돼요. 그리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네, 거고요. 네. 그리고 내란 특검은 다른 것들보다도 범죄가 중하기 때문에 벌도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증거인멸이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 맞추기가 시작됐을 겁니다. 네. 왜?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들이 다 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를 받고 내린 사람이 이상민인데 지금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했을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빨리 증거를만 될 만한 것부터 조치를 해서 저는 내란 특검의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방점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조은석 그 특검께서 오늘 아침 일성을 통해서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맞습니다.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다 바깥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몇몇 사령관들을 제외하고 지금 김용현마저 풀어주게 된다면 그러면 그냥 내란 정도 네. 일으키면 그냥 불구속 재판이야. 뭐 이런 다음 대통령 그래? 너 말 안 들어? 야 군대 나갔다 와. 불구속인데요 뭐. 그 집 앞에 쓰레빠 지식 끌고 다니고 네. 한강 산책 다니고 뭐 다 하는데요. 뭐. 예.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예,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제 뭐 가셔야 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우리 쪽에서 먼저 대북 확성기 중지를 하면서 북한에서도 대남 방송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그 3단계로 알려져 있는데 다음은 인도적 지원이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9월에 이제 경주 에이펙을 통해서 하노이 노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교체에 효능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동안 파주, 연천 등 접경 지역 주민들 얼마나 고생. 네. 24시간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도저히 못 살아요. 네, 이 방송에서 한번 틀어보고 싶은데 네. 그 소리를 24시간 듣고 산다라는 건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그걸 멈춰 세웠잖아요. 그게 정권 교체의 저는 효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송 한 1시간 정도 해야 돼요. 맞아요. 특집해야 돼요, 네, 의원님. 진짜. 특집해야 되는데 네. 저는 당장 뭐가 바뀔 거다라는 기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왜냐하면 뭐 러시아 변수, 중국 변수, 주변국의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좀 차분하게 네. 새 정부가 이번에 조치해서 효능감을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하나 해들어가는 것. 네. 경주 에이펙 때 뭐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면 좋겠지만 그까지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조금씩이라도 해들어가고 네. 2017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를 거다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가셔야 돼가지고 더 이상 여쭤볼 수가 없는데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